속에서 역사를 생각하고 공부하는 시간 스토리 한국사입니다. 자, 드디어 왕건이 이 후삼국을 통일하고 새 나라 고려를 세웠습니다. 자, 왕건은 이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훈요 10조, 또 결혼 정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 나라의 기틀을 바로잡았는데요. 또 왕건의 뒤를 이어 이 광종과 성종이 이 왕권을 강화하고 그리고 바로 유교를 통해서 나라를 잘 다스렸는데요. 자, 이렇게 나라 안을 잘 정비한 고려. 그렇다면 이 나라 밖으로는 이 고려가 어떻게 지냈을까요? 자, 오늘 그릴 그림으로 한번 만나볼까요? 안녕! 오늘 우리가 그릴 그림이에요. 배가 있어요. 항구인가 봐요. 사람도 많고 물건들도 많아요. 비단도 있고 인삼도 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처럼 생기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아닌 것 같아요. 우와, 정말 그러네요. 오늘의 역사 그림 빨리 알아보고 싶어요. 선생님! 고려는 안으로는 제도를 정비하고 백성들의 삶을 잘 안정시키면서 이렇게 나라를 점점 발전시켜 나갔는데요. 고려는 이 안에서뿐만 아니라 또 이 밖으로도 이 고려라는 나라를 알렸죠. 자, 그런데 그때는 인터넷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또 휴대폰도 없던 그 시대에 어떻게 세계에 고려를 알렸을까요? 자, 바로 국제무역을 통해서였습니다. 자, 그 당시 고려에서는 이 외국과 굉장히 활발하게 교류를 했었는데요. 자, 그래서 이 수많은 외국 상인들이 바로 이 고려에 찾아와서 물건을 팔거나 사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는 비행기도 없고 빠른 헬리콥터도 없고 또 자동차도 없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멀리 있던 상인들이 이 고려까지 와서 장사를 했을까요? 이 멀리 있는 상인들이 선택한 그 교통수단은 무엇이었을까요? 뭐냐고요? 그렇죠. 바로 배입니다. 자, 외국 상인들은 이 배를 타고 황해를 건너서 고려에 도착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물건을 잘 사고 팔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바로 인구가 많은 도시죠. 자, 그래서 이 수많은 상인들은 개경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자, 개경은 그때 당시 인구가 50만 명이나 되는 아주 번성한 도시였는데요. 자, 수많은 상인들이 이곳으로 모여들어서 개경에는 많은 숙박업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개경이 이렇게 무역으로 발전하게 된 것은 바로 배가 드나들기 좋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 개경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 예성강가에 있던 바로 병난도라는 항구가 있었는데요. 자, 병난도는 푸를 뼈, 물결란, 그리고 나루도, 푸른 물결의 나루라는 뜻입니다. 이 병난도는 개경과 가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물도 비교적 깊었기 때문에 이 배가 가장 드나들기 좋은 조건이었죠. 자, 그래서 이 수많은 상인들이 모여들면서 바로 국제무역항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병난도에는 세계의 진귀한 물건들은 모두 다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바로 청동 거울인데요. 바로 고려시대 때 만들어진 것이죠. 자, 자세히 살펴보면 이 배가 돛대를 올리고 이 바다를 항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자, 고려시대에는 이렇게 바닷길을 통해서 이렇게 교류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유물이죠. 그럼 이 병난도에는 어떤 나라 상인들이 가장 많이 오고 갔을까요? 자, 이 병난도를 가장 많이 오고 갔던 상인들은 바로 송나라 상인인데요. 자, 송나라 상인이 얼마나 많이 드나들었으면 그 사람들에 관한 노래가 하나 있는데요. 이 고려시대 노래, 예성강곡입니다. 자, 이 노래에 얽힌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옛날 송나라에 하두강이라는 상인이 살고 있었어요. 하두강은 바둑을 아주 잘 두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하두강은 고려에 있는 예성강에 갔다가 한 여인에게 첫눈에 반해버렸지요. 와,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군. 저 여인을 꼭 뵙고 말겠어. 좋아, 내기 바둑 한 판 어떠십니까? 좋죠. 하두강은 일부러 여인의 남편에게 바둑을 져주었어요. 아, 이런. 제가 또 이겼습니다.
정말 바둑을 잘 두시는군요. 이 실력이라면 아내분을 내기에 걸어도 문제 없으시겠습니다. 당연하죠. 아내의 남편은 하두강의 꾀임에 넘어가 아내를 내기에 걸고 말았습니다. 하두강은 여인의 남편을 단번에 이겨버렸고 아내를 싣고 송나라로 떠나버렸죠. 여보, 여보. 뒤늦게 후회한 남편은 멀어져가는 아내를 바라보며 슬픈 노래를 지어 불렀습니다. 그런데 송나라로 떠나려던 배가 꼼짝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두강이 여인을 다시 남편에게 돌려보내자 배가 움직였고 다시 돌아온 아내는 노래를 지어 불렀답니다. 생이별을 할 뻔한 두 사람이 부른 노래가 바로 예성강곡입니다. 이야기에 나오는 하두강처럼 장사를 하러 이 고려에 오는 송나라 상인들은 엄청나게 많았었는데요. 기록에 따르면 5천 명이나 되는 이 송나라 상인들이 바로 고려에 드나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송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일까요? 송나라는 땅이 넓고 그다음에 인구가 많아서 자연스럽게 경제력이 높았습니다. 자, 그리고 고대에서부터 전해 내려오는 학문, 제도, 기술이 있었는데요. 우와, 당시 송나라는 최고의 선진국이었네요. 맞아요. 자, 그래서 고려는 바로 송나라와 적극적으로 교류하면서 이 문화를 받아들이려고 했죠. 그럼 송나라는 고려와 왜 교류한 거예요? 자, 송나라는 이 주변에 있는 거란과 여진을 견제하기 위해서 고려와 교류했던 것인데요. 자, 왜냐면 이 송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바로 가까이 있던 나라 고려에 군사적인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던 것이었죠. 아하! 그럼 송나라 상인들은 고려에 어떤 물품을 가져왔을까요? 이 고려 사람들이 가장 좋아했던 송나라의 물품은 바로 비단이었습니다. 자, 개경의 부잣집 여자들은 이 겉옷뿐만 아니라 바로 이 속바지까지 비단으로 만든 옷을 입었다고 하는데요. 자, 그리고 외출할 때는 여자고 남자고 모두 이 머리에 비단을 쓰고 다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송나라 상인들이 비단을 고려에 가져오기만 하면 아주 불티나게 팔렸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중국 사람들이 입에서 떼지 않고 마신다는 차도 인기가 많았는데요. 자, 그 당시 고려에서는 귀족과 승려들이 차를 마시는 풍습이 유행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밖에 약재나 자기, 밀가루 등 다양한 물품이 있었는데요. 자, 문화교류에서 가장 중요한 이것. 자, 이것은 바로 책입니다. 자, 당시 송나라에서 고려로 들어왔던 책은 의학 관련 책이 많았는데요. 자, 의학 관련 책뿐만 아니라 역사와 정치, 그리고 유교와 관련된 책이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책이 오고 가면서 책에 담긴 내용, 즉 학문적 교류가 활발하게 이어졌는데요. 자,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불교의 대장경입니다. 자, 불교의 대장경은 이 부처의 말씀이나 여러 가지 불교와 관련된 경전의 내용들을 함께 기록해 놓은 것인데요. 자, 그 당시 불교는 이 종교가 아니라 이 송나라나 주변의 나라들이 함께 공부할 수 있는 학문의 하나였는데요. 자, 이것을 함께 공부하면서 서로 책을 교환하고 이렇게 학문적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것이죠. 지금으로 치면 이런 대학이나 또는 회사에서 서로 같이 국제적으로 연구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비단을 판 송나라 상인은 고려에서 어떤 물품을 사갔어요? 고려의 으뜸은 바로 인삼이었습니다. 자, 인삼은 지금의 산삼과 같은데요. 바로 고려의 인삼은 질이 좋고 또 효과가 탁월해서 인기가 아주 많았습니다. 자, 또 그 밖에 바로 삼배나 먹, 또 종이가 있었는데요. 특히 고려의 종이는 아주 빛깔이 희고 또 매우 질긴 데다가 윤기가 흘러서 이 최상품으로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송나라의 사람들이 고려에 와서 가져간 물품 중에는 나전칠기가 있는데요.
자, 그 당시에는 고려에서 바로 자기와 칠기공예가 크게 발달했었습니다. 나전칠기? 나전칠기가 뭐예요? 자, 칠기는 여러 가지 모양의 이 조개를 박아서 예쁘게 꾸미고 그 위에 오칠을 한 것인데요. 자, 그 중에서도 이 나전칠기, 이걸 한번 살펴볼까요? 자, 지금 보이는 이 나전칠기는 이 광채가 나는 전복 껍데기를 얇게 꾸며서 장식한 다음 그 위에 오칠을 해서 만든 것이죠. 우와, 예쁘다. 이게 뭐예요? 이것은 꽃돗자리 화문석인데요. 자, 이 돗자리를 어떻게 만들까요? 자, 이 돗자리는 바로 이 색색이 물감을 들인 이 왕고를 겹쳐서 엮은 다음에 이 무늬에 따라 잘라내어 만든 것인데요. 자, 이 화문석으로 유명한 지역은 바로 강화도 지역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화문석을 만든 이 왕골은 우리 한국 공예의 특유 작물로 이 돗자리뿐만 아니라 방석이나 바구니 또 핸드백까지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화문석은 송나라 사람들이 고려의 인삼과 더불어 가장 좋아했던 물품입니다. 고려는 송나라뿐만 아니라 이 북쪽에 있는 거란과 여진과도 교류를 했는데요. 자, 북쪽에 있는 거란과 여진은 육로를 통해서 물품을 주고받았는데 이 송나라만큼 적극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또 바다 건너에 있는 일본과도 교류가 이어졌는데요. 이 고려와 일본에서는 일본 상인들이 고려의 왕에게 물품을 올리면 이 왕이 일본 상인에게 하사품을 내려주는 정도의 교류가 이어졌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고려는 주변 국가들과 어떤 물품들을 주고받았을까요? 고려가 농기구와 곡식, 문방구 등을 보내면 이 거란과 여진에서는 은과 모피, 말을 보냈습니다. 한편 이 거란과 고려는 모두 불교 국가였기 때문에 이 대장경과 책 등을 교류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일본으로 가볼까요? 일본 상인들은 유황과 수은 등을 가져왔고 곡식과 인삼, 책을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고려는 바로 주변 국가들과 활발히 교류했는데요. 자, 이렇게 물건을 사고 파는 상업이 발달하면서 고려 시대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화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고려 시대 때 만들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화폐는 무엇이고 또 그 이후에 어떤 화폐들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화폐가 만들어지기 전 고려 사람들은 쌀과 옷감으로 물건값을 대신했습니다. 비단 한 필 주세요. 아유, 예, 여기 있습니다. 여기 쌀이요. 많이 파세요. 외국과의 무역이 활발해지고 상업이 발전하면서 고려는 처음으로 건원중부라는 화폐를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화폐만 유통되면 나라에 이익이 없고 백성들의 원망을 살 거라는 귀족들의 반대로 건원중부는 널리 보급되지 못했어요. 숙종은 해동통보, 해동중보 등 다양한 동전들을 만들어 화폐를 유통시키고자 했어요. 숙종은 동전만을 사용하는 음식점을 설치하기도 했죠. 자, 저희 가게는 동전만 받습니다. 동전만 받아요. 또 관료들의 봉급을 동전으로 지급하기도 하면서 동전 사용을 적극 권하였죠. 아, 난 돈으로 받는 거 싫은데. 맞아. 우리는 쌀이나 옷감이 더 좋다고. 은으로 만든 고액 화폐, 은병도 만들었는데요. 당시 사람들의 화폐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역시 널리 사용되지는 못하였답니다.